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834페이지 반가로 2번 특례. 자, 개인사업자가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자, 요 얘기예요. 만약에 건물 100원짜리를 취득했다고 볼게. 건물 100원짜리를 취득했으면 취득가액이 100원이지. 100원이지. 근데 이 감가상각을 20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감가상각을 20원을 했다는 얘기는 이 감가상각비 20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이렇게 차감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20원만큼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세부담도 요거에 대한 세부담만큼 줄어들었겠지. 그죠? 그러면 이 20원에 대해서는 이미 경비 처리가 된 거야. 경비 처리 됐는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건물을 나중에 팔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그대로 100으로 해가지고 차감해주면 이 20원 경비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차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20원을 취득가액에서 빼는 거지. 그러면 양도 차익은 20원만큼 늘어나겠지. 됐죠? 그래야지 이중으로 혜택 주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즉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를 필요경비에다가 집어넣어가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 계산할 때 차감해야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방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개인사업자가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이미 산입했대.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빼야지 이중으로 혜택 주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죠? 자, 취지는 이중으로 공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밑에 화살표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추계 등의 경우, 즉 우리 취득가액 있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추계 등에 의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차감 필요경비 계산한 게 있으면 공제를 해야 돼. 됐죠? 근데 비교해보면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에 관한 규정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면 돼 있지. 지금 세법 조문이 미비해가지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에 관련돼가지고는 추계의 경우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만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경우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개인사업자가 2018년도에 취득한 건물을 2022년에 양도를 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만 한번 계산해봐라. 실제 취득가액은 1억 원입니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계상액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네. 포함된 금액으로 해야지. 명목가액 평가니까. 자, 근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이미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900이 있다네.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도 600이 있고 이 둘을 다 취득가액에서 배제시켜야 되겠지. 됐죠? 자, 이제 835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가자. 자본적 지출이란 다음의 지출액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장표 등 그리고 현금 영수증, 4대 법적 증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증빙을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차감해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4대 법적 증빙으로 확인이 돼야 자본적 지출로 차감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적 지출이지. 사례에 보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그냥 개조가 아니라 본래의 용도가 원래 있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바꾼대. 다른 용도로. 그럼 얼마나 큰 변화하겠어. 그죠? 그 개조 비용. 자본적 지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대. 혹은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되어서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걸 복구한대. 멸실 훼손이 됐는데 본래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거야. 그걸 복구한대. 대대적인 복구겠지. 자본적 지출이다 그 얘기요.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들이 돼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죠? 그런데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돼 있죠. 필요경비 이미 산입했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제외시켜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을 안 했대. 그러면 취득가액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양도차익에서 제거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돼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대. 즉, 이 얘기야. 내가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됐는데 그게 원활히 잘 안 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된 거야. 소송까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소송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차감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양도자산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죠? 자, 그리고 제외,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했을 때 철거 비용을 포함한다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개발 부담금은 어떤 형태냐면, 뭐라고 표현하지? 내가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걸 개발한 거야. 개발을 했더니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땅의 지목이 임야야, 임야. 산이라고, 산. 혹은 과수원, 전답, 논, 밭 이렇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건물 상가를 지어 올려가지고 매매를 해. 그러면 상가를 지어 올리려면 땅의 용도를 변경을 해야 돼. 땅의 용도를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대지로 바꾼다는 얘기야. 자, 봐봐.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똑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논 밭일 때랑 대지일 때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확 차이가 난다고. 왜? 논 밭일 때는 이 땅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용도에 제한이 많아. 근데 대지일 때는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상가 같은 걸 지어 올린다. 논밭에는 못 지어 올려. 대지에만 그런 상가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다고. 그럼 다시 내가 논밭을 갖고 있다가 상가를 지어 올리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그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논밭이다가 갑자기 대지로 바뀌니까 내 재산의 값어치가 확 튀지. 그러면 내 재산의 값어치가 확 튀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국가에다가 내놔라 그 얘기야. 그게 개발 부담금이야. 개발 부담금. 요것도 자본적 지출의 한 형태라고.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 밑에 괄호 3번에 양도비용.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와 같은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이런 표현은 없었어. 즉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받으려면, 양도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4대 법적 증빙이 있어야 됐다고. 그런데 이제는 4대 법적 증빙이 꼭 없더라도 금융거래에서 그 지출이 확인이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폭을 넓혀준 거라고. 자,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세 발생한 것,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이건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려면 저 같은 세무사한테 와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신고서를 작성해달라 한다고, 신고를 대행해달라 한다고. 그때 세무사가 받는 수수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수료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참고해 놔놓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부동산을 매매 거래를 하시게 된다. 그럼 세무사한테 찾아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몇백에서 몇천 이렇게 받을 거라고 수수료를. 그러면 그 수수료 지출한 비용도 여러분들 그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양도 비용이라는 형태로. 됐죠?
참고서 알아놔요. 이게 2014년인가부터 개정이 돼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안 됐거든. 양도소득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그리고 계약서 작성 비용,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거 있지.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그리고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대 이런 거, 법무사들한테 주는 수수료 이런 거,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돼. 됐죠? 자, 밑에 별표시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수수료 있지. 취득 시 지출한 그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다가 엎을 거고, 양도 시 지출한 것은 양도 비용에 해당해. 그럼 봐봐.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에다가 더하니까 양도 차익은 줄어들겠지. 그지? 양도할 때는 기타 필요 경비에다가 집어넣거든. 그럼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기타 필요 경비 집어넣으나 취득가액에 집어넣으나 똑같이 양도 차익을 줄이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매한 가지인데 세법 조문이 일단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다가 가산하라고 돼 있고, 양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 비용, 즉 기타 필요 경비에다가 집어넣으래.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봐봐. 내가 물건 A라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 물건을 팔아. 물건을 판다고. 물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내한테 접근을 냈어.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한테 계약금까지 쏴놨다고. 계약금까지 쏴놨어. 그럼 내가 계약금을 받은 입장이지.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등장해가지고 기존에 계약한 이 사람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겠대.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과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팔게 되겠지. 그럼 새로운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고. 근데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한테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지. 계약금 만약에 500만 원 받았다고 볼게. 계약금 돌려줘야 되고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줘야 돼. 총 1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위약금 형태로 계약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위약금 형태로 줘야 된다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계약을 파기하는 것 때문에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줬잖아요. 계약금 말고 계약금 500만 원 돌려줬고 지가 내한테 줬던 500만 원 돌려줬고 추가로 위약금이라는 형태로 500만 원을 줬다고. 이 500만 원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랑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기타 필요 경비에 넣으면 안 되느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넣으면 안 된다라 그랬어. 요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이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인 거야. 그래서 포함시키면 안 돼. 되죠? 좀 어렵죠? 자, 동그라미 2번.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만 금융기관 등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건데, 여러분들 중급회계, 재무회계 공부할 때 유형자산 파트에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국공채의 의무매입 있지. 국공채를 의무매입할 때 그런 거 공부하는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유형자산 취득할 때 똥차를 내가 취득한다고. 똥차 하나 취득하는데 국공채를 의무매입해. 그럼 명목가액으로 돈을 주고 매입하거든. 근데 내 입장에서 장부에 달 때는 공정가치로 달아야 돼. 명목가액은 100만 원이라서 내가 100만 원을 주고 구공채를 사왔는데 구공채의 오늘 시점에 공정가치는 70만 원인 거야. 그럼 난 사자마자 손해잖아. 30만 원만큼. 왜 손해인데? 똥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그 30만 원 손실 발생한 걸 똥차 취득원가에다가 엎을 수 있었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엎을 수 있었다고. 그게 여러분들 유형자산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의무 매입했을 때 그 차액은 똥차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엎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 그런 걸로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 사례 보면 건물 취득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100원에 매입을 했어. 100원에. 근데 오늘 시점에 공정가치가 40원인 거야. 40원. 그러면 거기서 판매하고 나면 매각차손이 60원이 발생하지. 그 60원은 기타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런데 방금 뭐 저거 금융기관 그건 무슨 얘기인데 내가 이걸 금융기관에 팔아야 되는데 사채업자한테 파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 사례를 봐봐. 100원에 매입했는데 이걸 사채업자한테 40원에 팔았대. 그럼 나는 손실이 60원이지. 근데 이걸 내가 사채업자한테 안 팔고 금융기관에 팔면 다음 줄에 보면 70원을 받을 수 있대. 그럼 금융기관에 팔았으면 나는 손실이 30원이잖아요. 사채업자한테 팔아가지고 손실을 60원을 계산했네. 세법에서 그거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실을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손실을 인정해주되 한도를 정해놔놓고 인정을 해주겠대. 그 한도가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손실을 한도로 하겠대. 그러면 30원만 손실로 인정이 되고 기타 필요 경비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양도 비용 형태로. 됐죠? 좀 어렵죠? 그죠? 자, 밑에 양도소득 과표에 계산돼 있는데 이거는 또 주제를 좀 달리 하니까 길게 안 할 겁니다. 끊었다가 주제 달리 하는 걸 봅시다. 끊었다 가죠.